자, 기말고사 대비 20문제. 아직 그 조합이랑 행렬은 뺐어요. 여러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까지 나와 있는 20문제들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 4차 방정식의 정수인 해를 구하래. 어쨌든 전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갖다 곱할 거냐면 x하고 x 플러스 1을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4를 갖다 곱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4를 먼저 갖다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21개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잘 시켜놓고 나면 공통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누가 공통되냐면 x제곱 더하기 x가 a로 이제 공통되는 거니까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a-12a 더하기 22 제로다.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2 0이고 인수분해하면 a-2 그 다음에 a-12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a를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x로 바꿔주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정수인 해를 만들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는 우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수분해도 안 되고 만약에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수가 아닌 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알파 베타 구하고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몇 차 방정식이 있어요?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4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뭡니까? 2예요. 그러면 x 이퀄 2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16 더하기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 더하기 6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넘겨보시면 8a는 요거 마이너스 30이니까 반대로 넘어가서 플러스 30 남은 16과 6은 더하면 22니까 마이너스 22 그래서 8a가 8이고 양변 8로 나누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몰 a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찾았고 그래서 여기는 요 방정식은 사실은 x4제곱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7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었던 거 하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실근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이용해야 된다?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조립제법을 쓸 때 제일 먼저 뭘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냐면 여기 한근이라고 얘기한 2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1, 1, 마 7, 마 1, 6 그래서 2를 이용을 해보시면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x-2에다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까지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기다 또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저기는 저 3차 방정식 가만히 보면 연산이 조금 편하게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저거 x제곱으로 묶어봐. 요 두 개가 뭐가 될 거냐면 x 더하기 3이 될 거고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 나와가지고 얘는 x 더하기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수분해가 조금 더 쉽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연산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다 했을 때
x-2,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 시키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갖다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 방정식에서 지금 제일 작은 근 찾아서 a-b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 패턴만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복잡하지만 연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갖다 더한 거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인수분해가 되면은 근을 찾아가지고 조립제법도 쓰고 실제로 근 다 찾아서 계산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럼 너무 귀찮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뭘 해야 되는 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언제냐면 방정식 자체에 변수인 뭐 A, B, C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혹은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가능은 한 어떤 상수로 나와 있는 형태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문제에서 근들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을 때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통분해야 되죠. 뭐로 통분하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고요. 그럼 분자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갖다 더한 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모두를 갖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필요한 숫자들 갖다 집어넣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건 선생님 도움이 없어도 되게 자유롭게 짱짱짱짱 풀어내셔야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3차 방정식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유리수 ABC,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2 더하기 루트 2가 근인데 저 3차 방정식의 근들이 다 뭐래? 그 개수들이 다 뭐래?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2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니까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2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인수분해는 직접 안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세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 갖다가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번째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하는 거,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 플러스 루트 2하고 처음에 갖다 곱한 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를 갖다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를 갖다 곱한 거,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a분의 c가 되고, 물론 여기까지도 뭐 연산은 되겠지만 a분의 b, a분의 c 그 변수가 두 개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세 번째로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 세 개를 갖다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연산해 보시면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갖다 곱하면 얼마? 2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겁니다. a가 1이니까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b 값과 c 값도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은 문제가 복잡하기도 한데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써서, 깔끔하게 잘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5번에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x세제곱 이퀄 1의 한 혹은 오메가라고 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 문제는 뭐가 있는 문제입니까? 패턴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처럼 x세제곱이 1이다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x세제곱이 1일 때 1을 반대쪽으로 넘겨. 그러면 x세제곱 빼기 1이 0이죠. 그리고 1은 1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x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x-1이 0, 즉 x가 1이든지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이 1은 실근이고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가 근이니까 여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누구도 근이냐면 편례근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바도 근이죠.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 지금은 오메가 바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할게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이기도 하지만 태생적으로는 어쨌든 x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저 3차 방정식에서부터 왔던 거잖아. 갖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게 될 테니 뭐도 성립할 거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립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요. 얘는 이거 몇 개를 더하는 걸까? 30개 더하는 거지.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에서부터 오메가 30승 더하기 1분의 1까지 갔다가 더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 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1 하고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 하고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건데 왜 3개씩 끊어놨냐면 오메가 자체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성질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6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각각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성립한다고 얘기해서 결국에 30개를 갖다 더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거 이 세 개의 합을 몇 번 갖다 곱해서 10번 갖다 곱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두 번째 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를 통분을 해가지고 분모가 오메가 제곱인 걸로 맞춰놓으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이고 여기에 지금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결론이 뭐야? 분모 분자 같은 거네. 1이네. 2분의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 뭐라고요? 2분의 3이 몇 번 있는 거다? 10번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기본 패턴에서부터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필기 잘 하고 계십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실에 바보가 나타났어요. 네.
자, 6번입니다. 연립방정식 3x-y는 마이너스 k,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는 0. 어떻게 풀어? 첫 번째 있는 1차식 정리해가지고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3x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x제곱 x 3x 더하기 k 이퀄 0. 즉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이퀄 0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수로 존재하잖아? 그럼 그 실수 x에 의해서 y도 뭐가 되는 거다?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x 자체가 만족하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하필 짝수니까 뭐를 이용?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정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번으로 가봅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항상 성립하는 거. a가 b보다 컸어. 얘는 양쪽에다 얼마를 갖다 더한 거냐면 4를 갖다 더한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얘는 a하고 b에다가 뭐를 갖다 곱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곱했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문제죠. 옳은 것은 이런 것들. 양수를 갖다 곱한 거. 그 다음에 a보다 b가 크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는 양쪽에 마이너스 1 갖다 곱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더 큰 거고, 거기다 똑같이 5를 갖다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뭡니까? 연립 부등식. 연립방정식이 두 개의 1차식 또는 2차식의 공통된 해를 찾듯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갖다 곱해? 6을 갖다 곱해. 그러면 4x 더하기 8, 이쪽은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7x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양변 7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양쪽에다 10을 갖다 곱하면요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2 곱하기 x 더하기 6 더하기 3이고, 전개하면 6x 마이너스 9 2x 더하기 12 더하기 3 한쪽으로 넘기면 4x, 그 다음에 얘는 15에다가 9를 더하니까 24. x가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 두 녀석에 뭘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카운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가봅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A, B, C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4가 3분의 1 x 더하기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다. 그래서 저 두 개의 부등식에 뭘 구하면 된다? 공통 범위를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연립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 여러분 이거 1번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 하나 있다? x 이퀄 5라고 하는 거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1차 부등식들을 다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찾아주면 된다. 오케이? 그 정도 연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건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값 x 더하기 9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 더하기 1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분의 1 a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이제 9를 갖다 빼면 x값의 범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가 존재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떻게 되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해가 없는 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냐면 3분의 1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저 안에가 0이 되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3분의 1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일 때만? 0보다 큰 양수일 때만. 등호가 있을 때는 0 포함을 해서 제가 음수가 되면 아예 애초에 저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갑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얘는 f하고 g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y는 fx, y는 gx.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실제로 그 2차 함수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빨간 부분. 그 빨간 부분이 y는 fx하고 y는 gx를 비교해 봤을 때 f의 함수값이 g의 함수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그래프 자체가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 또는 만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절대로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뭘 봐야 돼요?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부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2차 함수는 y는 이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분명히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몇 개밖에 없어야 된다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이 되는 것도 없고. x축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x축을 어떻게 갖다 그려줘야 하겠느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딱 하나만 되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뭘 가져야 된다? 2차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아마 a 값이 두 개가 나오나 봐요. 그 중에서 뭐인 걸 구해내라고요? 양수인 a를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추추한테 맞을 뻔했는데 괜히. 교실에 지금 파리 한 마리. 너는 잘 잡을 수 있어요. 교실에 파리 한 마리가 난입해가지고 문을 열어놓자.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잡히겠어. 이해되세요? 13번이었고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귀찮아요. 뭐가 귀찮은 거냐면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음수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할 건데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음수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2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x 플러스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떻게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는 뭐냐면 13번에서 풀었었던 것처럼 2차 함수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지금처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한 번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그런데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그림은 x축이랑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종 결론 판별식 d 그래서 k 플러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 다시 또 정규시켜 놓고 인수분해 해놓고 보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오케이? 1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해하고 같을 때 이거 각각 계산해보자. 첫 번째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두 번째 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0보다 작은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얘랑 얘의 뭐를 구해야 될 거냐면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의 공통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저 해가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랑 같대. 근데 2차 부등식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하면요 0보다 큰 부분이 이쪽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는 해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가지고 0보다 큰 걸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론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우선은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돼야 되니까 양쪽에다 똑같이 a를 갖다 곱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역으로 전개시켜 봤을 때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 있는 상수가 같아야 하니 6이 마이너스 2a, 다시 말해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와 a가 같아야 한다. 그럼 a도 b도 둘 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풀어보세요. 16번 첫 번째 거 뭐 갖는데요? 허근 갖는답니다.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3하고 3에서 만나가지고 0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런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로 쓰고, 그 위에 있는 4분의 d랑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4분의 d'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얘는 b' 제곱 4k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2k, k 3하고 1 마이너스 붙이면 가운데 플러스 k가 만들어지겠죠. 그래가지고 2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고,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1에서 만나는데 0보다 큰 쪽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 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얘랑 얘의 뭘 구해야 된다?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요? 선생님 4K 제곱인데 왜 2K랑 K예요? 오,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왜 2K라고는 K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틀려봤어요. 그랬더니 딱 은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프로는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덜덜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물론 동영상으로 증거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생님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뻔뻔한 사람인데 하는 표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k 플러스 1하고 4k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가 4분의 3보다 크다. 물론 이제 그 편집을 통해서 전혀 틀리지도 않은 것처럼 바꿔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집중력 체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겨대면서 편집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남은 네 문제는 경우의 수입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한 장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씩 3번 카드를 꺼낼 때, 근데 중요한 건 맨 끝에 줄. 꺼낸 카드는 상자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꺼낼 때도, 두 번째 꺼낼 때도, 세 번째 꺼낼 때도 다 1, 2, 3, 4, 5 중에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세 숫자의 합이 모두 5가 되는, 3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3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1, 1, 1밖에 없죠. 5 되는 건요? 1, 1, 3 1, 3, 1 3, 1, 1 이렇게 있죠. 그거 말고 또 있지? 어떤 방법이 있어? 2하고 1을 이용을 하는 2, 2, 1 2, 1, 2 1, 2,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거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6개. 경우에서 몇 가지? 7가지. 더한다. 왜? 또는이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였으면 갖다 곱했을 건데 지금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두 가지수를 갖다 더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8번.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 A, B, C. 둘레의 길이가 26이라는 건 A랑 B랑 C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26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6이 되게 만들어주는 순서쌍의 개수를 저 조건을 만족하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저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B, C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삼각형. 중학교 때 배웠을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가장 결정 조건은 뭡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추출을 쓰러뜨린 기분입니다. 아, 살아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어우, 뭐 타는 냄새나. 자, 삼각형 결정 조건이에요. 뭐예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C가 지금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보다 작아야지만 뭘 만들어줄 수 있다?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6이니까 A 더하기 B가 뭡니까? 26 빼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6 빼기 C니까 C가 26 빼기 C보다 작고 한쪽으로 넘기면 이 C가 26보다 작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C가 13보다 작은 것이다. 맞습니까? 근데 13보다 작은데 A, B, C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C로서 가능한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되는 거고? 12가 되는 거고 C가 12가 된다는 건 이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되게? 14가 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가 14가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1하고 13이 있죠. 1하고 13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누가 제일 커야 되니까? C가 제일 커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1하고 13 안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12도 안 되죠. 뭐부터 가능해? 3하고 11, 4랑 10, 5랑 9, 6이랑 8, 7, 7, 그 다음에 8, 6은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게 구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나왔습니까? 5가지 나왔죠. C가 뭐일 때? 12일 때 5가지가 나온다. C는 어쨌든 1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C가 11인 거, 10인 거, 9인 거 하나씩 갖다가 계산하셔서 결론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 19번으로 갑니다. 자, 8등분하는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해갖고 삼각형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 A하고 D하고 F를 고르면 이런 식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뭐냐면 원주각이 뭐인 거? 직각인 삼각형을 구하래.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직각 삼각형을 갖다 구성하라는 이야기고 각 중에 하나가 90도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원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성질에 의하면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직각되게 만들어주는 거는 뭐죠? 이렇게 누굴 활용해야 돼? 지름을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DH라고 하는 지름을 놓고 C를 잡든 B를 잡든 A를 잡든 똑같은
원주각인 거잖아. 저게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D하고 H를 하나 선택했을 때 남은 하나의 점, 삼각형이니까 점을 하나 더 택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죠? 6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지름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 있는 삼각형이 6개고 지름 만들 수 있는 게 몇 번 있어요? 4번 만들 수 있죠. 여기는 요 선분 CD 아니다 DH, CG, BF, AE 이렇게 4가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은 6하고 4를 갖다 곱해가지고 얼마? 2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직각삼각형은 뭐 이용해서 만들어라? 원에서는 지름을 활용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20번 요거는 지금부터 외울게요. 자,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6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금액의 숫자. 단 이거 중요해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생활 문제입니다. 야, 돈 내놔. 제가 0원 드릴게요. 더 얻어맞겠죠. 왜냐면 돈을 낸다,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써놓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돈을 안 내는 것도 한 가지 경우인데 돈을 지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그럼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니? 3가지죠. 아니,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리고 50원짜리를 내가지고 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2개가 있다.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3개. 50원짜리 3개가 있다. 5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4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6개 있다. 1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7개. 거기서 몇 개만 빼줘? 1개만 빼줘. 왜냐면은 저 3 곱하기 4 곱하기 7에는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는 경우가 하나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3, 4, 7 갖다 곱한 거에다가 1을 갖다 빼면 뭘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지불 금액이 아니라 지불 방법의 숫자를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3 곱하기 4 곱하기 7 마이너스 1에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100원짜리 1개 내고 나머진 안 낼 거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50원짜리 2개 내고 나머지는 안 낼 거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근데 100원짜리 1개를 내고 나머지 안 내나, 50원짜리 2개 내고 나머지 안 내나, 어쨌든 얘가 낸 돈 얼마예요? 100원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빈이한테 월급을 주는데 우빈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야.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찾아가지고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우빈 짱짱짱 하면서 주는 거 하고, 야 500만 원인데 네가 500만 원의 가치를 해? 아이씨. 내가 은행 가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10원짜리를 50만 개 갖다가 자루째로 해가지고 얘 딱 가져가라 하고 돈 주는 거 하고, 아니 내가 우빈이한테 돈을 500만 원 준 건 사실이잖아. 근데 받을 때 기분이 나쁘지. 동전 50만 개 주면 누가 좋아하겠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불 방법에서는 지금처럼 계산하는 게 맞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동전의 개수가 다르지만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는 배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50원짜리 3개가 있죠. 맞습니까? 50원짜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다 커버가 가능하냐면 100원짜리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0원만으로 100원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럼 50원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합쳐가지고 50원 몇 개입니까? 7개가 있죠. 자, 10원짜리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10원짜리 6개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원짜리 6개가 50원짜리를 커버할 수 있지. 만약에 10원짜리가 3개 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10원짜리가 충분히 많으니까 여기 있는 이 50원짜리 7개도 다시 또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5개가 되겠죠.
원래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다? 41개가 생기겠죠. 그럼 10원짜리가 41개 있을 때 이 41개의 동전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 원래는 42가지. 근데 거기서 몇 개 빼야 된다? 한 개를 빼야 된다. 왜? 영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돈 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배웠었던 부분들에 대한 시험지 해설이었습니다.